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열과 열팽창 또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을 거의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왔어요. 꿈과 역량 높이기에 보니까 여러 물질이 혼합하면 열팽창 정도가 작은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아마 신소재처럼 합금을 만드는 거야. 철과 니켈을 섞어 가지고 만들었더니 열팽창이 철을 했을 때 100분의 1이니까 열과 온도 변화, 열이 막 드나들 때 이게 열팽창 되는 것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적어진다는 거 아니야. 100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바를 만들 수 있대. 인바. 그래서 불변이라는 invariable이라는 단어에서 인바를 갖다 놨는데, 열팽창 정도가 극단적으로 작아서 온도가 크게 변해도 길이는 거의 변하지 않다. 뭐 부피도 변하지 않겠죠. 길이나 부피 팽창이 열팽창이니까. 그래서 인바라고 하는 물질은 온도가 변하더라도 뭐라고 했어? 치수가 변하면 안 되는 초정밀 광학기계 부품. 쉽게 변하면 안 되죠. 시계 부품 같은 경우 정밀해야 되는데 이런 데 사용되고 있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면 철, 니켈, 코발트를 혼합해서 초인바를 만들어 가지고 열팽창 정도가 적으니까 이런 경우는 다리 건설이라든지 아마 열차길에 철길에 레일을 막 하면 좋은데, 경제성이 지금 현재 좀 안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오래 걸리겠다. 시간이 좀 이게 경제성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내용이 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중단원 점검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중요 개념 정리하기, 문제로 확인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오랜만에 색깔을 좀 조금 달리 해볼까요? 우리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색상이 있나 한번 가볼게요. 좀 파란색으로 가볼까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열량 그랬습니다. 열량. 자, 그러면 물체 열을 가할 때 물체로 이동한 열의 양, 이게 열량이래요. 자, 이것도 파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물체에 가할 때 물체에 이동한 열의 양, 열량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열량. 그러면 열량의 단위는 뭐냐? 보통 칼로리 나와 있는데 킬로칼로리가 있어요. 킬로칼로리. 이렇게 킬로칼로리. 두껍네. 좀 얇게 갈게요. 그러면 1킬로칼로리는 뭐냐?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보통 1킬로칼로리라. 여기 킬로그램이죠. 이것도 킬로그램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보통 비열이라고 그래요. 비열.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가 큰 물질일수록 반대죠.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콩기름과 물에서 비열이 큰 놈은 우리가 물이었죠. 그래서 물은 시간에 따라서 보면 콩기름보다 온도 변화가 적죠. 콩기름이 더 높게 변할 때 물은 천천히 변했던 걸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콩기름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작아요. 작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질량이라도 콩기름과 물이 같은 열량을 받았다면 콩기름이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 비열이 작은 녀석이 온도 변화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열이 커가지고 좋은 물질들이 있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천천히 변하니까. 그럼 뚝배기는 일단 끓이기는 힘들어. 뚝배기로 요리하기에. 근데 일단 끓여놓으면 이것이 또 천천히 식는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그러니까 따뜻하게 밥을 먹을 때 좋다 이거. 뚝배기에다가 밥을 하거나 뚝배기에다가 국을 끓이거나 탕을 끓여 나오면 천천히 식으니까 밥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비열이 큰 물질은 냉각수, 보일러, 배관, 찜질팩 속의 물이 비열이 커서 한번 데워 놓으면 천천히 식는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보일러에도 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는 우리가 주전자는 스테인리스로 됐거나 양은 냄비 같은 경우는 빨리 끓고 빨리 식어. 빨리 끓는다는 거에 장점이죠. 빨리 식는 거는 장점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보면 이 내용들이 또 X로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로로로로로로 나와 있죠. 작다 이렇게 나와 있던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 개념 정리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중요 개념 정리에 열팽창이 나왔습니다. 열팽창. 온도가 높아질 때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했어요. 열팽창. 열팽창하는 까닭은 그럼 뭐냐?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입자의 운동,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입자들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면서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 공간이. 그래서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팽창하는 이유는 입자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야. 그럼 얘가 처음에는 온도가 낮을 때는 막 딱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온도가 이제 가열이 돼가지고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럼 얘들이 막 진동을 하면서 얘가 차지했던 부피가 진동하면서 조금씩 커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피가 좀 커졌죠. 그렇죠? 열팽창의 얘는 다리 이음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름철에 열팽창에서 다리가 늘어나면 얘들이 이제 이게 없으면 이음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뒤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위험해지는 거야.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열차의 선로 틈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선로의 틈을 이게 두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선로가 있어. 열차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틈을 이렇게 두어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쫙 진행대가 가는데 이렇게 진행돼 오는 건데 이 사이에 틈을 둬가지고 열차 레일이 지나갈 때 여기를 딱 지나갈 때 덜커덩 소리가 나. 그래서 열차 소리 보면 덜커덩 이 소리는 선로의 틈을 지나가는 레일 틈을 지나가는 바퀴, 열차 바퀴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겨울에는 이게 축소되겠죠. 얘들이 이제 쫙 축소돼 가지고 이게 사이가 좀 더 벌어져 가지고 덜커덩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여름철에는 얘들이 거의 붙어 갖고 틈이 안 보이니까 그냥 거의 덜커덩 소리도 적게 나겠죠.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해봤고 문제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켜보자. 개념을 정리해보자. 그럼 첫 번째, 비열과 열팽창에 관한 관련된 설명이래. 이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열을 가했어.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는 크게 올라간다. 천천히가 아니에요. 그죠? 빠르게 올라가겠습니다. 반대야. 그러니까 이건 X를 차지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 맞아요. 이게 물질의 특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O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물체가 열팽창하는 까닭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는 다시 불기로 누르고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액체에 가했을 때 열을.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 건데 가열 전의 입자 분포 모양이래. 입자 분포. 운동 상태를 나타냈는데 입자를 한 10개만 그려보는 거야. 10개. 그래서 직접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을 미리 할게요. 10개를 그렸네.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 10개. 근데 이게 10개만 그려놨는데 얘들이 한 칸 정도 진동하는 걸로 처음에 그려놨다가 가열을 했어요. 가열을 하면 이쪽에는 10개의 입자가 있긴 한데 얘들이 보니까 3칸 정도의 파란색으로 그렸어. 진동이 좀 심하게 진동한다. 아까보다. 그래서 얘들이 차지하는 부피가 좀 크게 느껴지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를 정리해 봤다면 세 번째를 가볼게요. 세 번째 문항으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뚝배기. 자, 뚝배기하고 스테인레스로 만든 냄비가 나왔잖아. 라면을 빨리 먹고 싶으면 스테인레스 컵으로 이렇게 끓여야 되겠죠. 찌개를 끓이는데 왜 이 뚝배기다 끓이느냐? 뚝배기다 끓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얘가 끓여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끓여 놓으면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식으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 따뜻한 상태로 계속 이 찌개를 먹어볼 수 있어요. 순두부찌개 같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지금 보니까 해물탕 좋습니다. 양은 냄비로 야외에서 끓이는데 금방 빨리 끓어. 그런데 빨리 끓이는데 반해서 빨리 식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불을 계속 가열한 상태로 계속 먹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자, 그런 장단점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세요. 뚝배기에 담긴 찌개가 더 오랫동안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까닭은 흙으로 만든 뚝배기의 비열이 커. 스테인레스보다.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천천히 식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멋진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확인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조금 더 중단원 추가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배가시켜 볼까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요놈을 통해서 우리가 비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물이라는 물질인데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1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게 열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놈이 여기다가 비열이라는 놈을 곱하고 사실은 여기에 질량을 곱하고 여기 온도 변화를 넣었던 것이 기억나야 돼요. 근데 이게 공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중학교 때 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량에다가 열을 막 가했더니 온도 변화가 이만큼 됐더라 해가지고 그런 표를 가지고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곱에 비례하네? 여기에도 비례하네. 열량이라는 놈이 질량에 비례하고 열량이라는 놈이 온도 변화에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요 두 개 가지고 식을 비례한다고 놓고 나서 비례상수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 비례상수를 비열이라는 용어로 지칭한 거죠, 사실은. 근데 좀 어렵지만은 이 내용은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열량은 비열, 질량, 온도 변화. 단위를 볼게요. 열량은 킬로칼로리를 쓴다. 질량은 킬로그램을 쓴다. 온도 변화는 섭씨니까 도씨를 쓴다. 이렇게 합시다. 단위가. 그럼 비열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은요. 요놈 두 개가 곱하기로 돼 있고 이게 등호로 돼 있잖아요. 이게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요놈을 이렇게 나눠주면 비열의 단위가 나오게 돼요. 비열의 단위는 그러니까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으로 나누고 도씨로 나눈 게 비열의 단위야, 사실은. 그러면 선생님은 이 내용에서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색상을 달리 가보자. 달리. 자, 지금서 색상을 달리하면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고 정리해 볼게요. 지금 1kcal가 1도씨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아닌데,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색깔인데, 잠깐 대기, 취소, 펜의 색깔을 빨간색.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1kg이 있을 때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로 나누면 이놈으로 얘놈을 나누면 다 1이잖아. 비열이 1인 거야. 이 물질은 물이라는 거야. 물. 비열이 1이라는 건 이제 1kcal per kg 도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물입니다. 사실 이게 몰라도 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물이 2배로 늘어났어. 그럼 질량이 2배. 여기 2배. 온도가 5도씨야. 1도가 5도니까 5배. 그럼 둘이 곱하면 10배로 늘어나는 거야. 10배. 10배. 그럼 아까가 1kcal면 여기가 이 2배, 여기가 5배니까 둘이 합치면 10배잖아. 10배로 가면 여기도 10배의 열량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10kcal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10kcal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10kcal.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을 알려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열량에서 비열, 질량, 온도 변화 중요한 겁니다. 그럼 1kcal라고 하는 질량이 주어지고 온도가 1도씨 할 때 1kcal가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비열이 1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질량이 2배가 됐습니다. 2kcal. 온도 변화는 5도씨니까 5배가 곱하면 10배죠. 그럼 열량도 10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배. 그래서 열량은 10kcal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비열은 변하지 없어. 왜? 같은 물이란 말이야. 이 종류가 변하지 않는 이상 같단 말이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된 거예요. 100g의 물, 콩기름이 있었습니다. 물과 콩기름 두 종류예요. 자, 그런데 같은 열량을 같은 세기의 불이니까 같은 열량으로 가열했습니다. 온도 변화가 주어졌는데 가만히 보면 물의 온도는 이만큼 올라갔을 때 콩기름은 이만큼 더 올라갔죠. 콩기름이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콩기름의 비열이 작다. 온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비열이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물의 비열이 콩기름보다 크다. 물은 비열이 큰 거죠. 콩기름을 비교해 보니까 물의 비열이 크다. 콩기름보다 이렇게 해요. 왜? 물은 천천히 올라갔잖아. 온도가. 그 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콩기름의 온도 변화가 물보다 클 것이다. 당연하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야. 같은 시간 동안 두 액체의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하는가? 비례가 아니야. 반비례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니은을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항으로 중단원 점검 가볼게요. 자, 이제 열팽창과 관련 있는 건데, 열팽창과 관계 있는 현상은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아까 예시가 많이 나왔는데, 다리 이음매 철로의 틈, 이게 열팽창과 관련이 있다고 그러니까 기억 동그라미 해야 되겠죠. 자, 여름철에 전신주 사이의 전깃줄이 팽팽하지 않고 쭉 늘어서 아래로 처지는 거는 여름철의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전깃줄이 팽창한 거다, 열팽창한 거다. 참새가 탈이 쪄가지고 이 새가 질량이 늘어서 축 처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겨울철에 운동장 철봉이 나무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이 말은 내 몸에서 철봉으로 열이 잘 전달된다. 이건 전도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열이 얼마만큼 잘 전달되느냐. 나무 의자는 열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철봉은 내 몸에서 열이 잘 전달이 되는 거야. 쇠는 열 전도가 잘 되고 나무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찌개 그릇은 밑에다 나무 같은 걸 대고 올려놓죠. 식탁 위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도니까 이것은 아니다. 자, 포개진 그릇의 안쪽에 차가운 물을 붓고 바깥쪽에 뜨거운 물. 아까 이거는 이전에 강의에서 선생님 설명을 했어요. 그릇이 잘 안 빠질 때 이렇게 하면 열팽창에 의해서 위에 거는 수축, 아래 거는 팽창되면서 잘 분리가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을 골라주는 내용을 찾아주시라.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정답 보기 3번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풀기를 눌러주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단원 점검 추가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차갑거나 뜨겁게 해서 찜질팩 같은 걸 어떤 걸 뭘 넣으면 참 좋냐 이런 게 물어봤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물질은 뭔가 온도 변화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한번 따뜻하게 하면 천천히 식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열이 큰 놈, 온도 변화가 적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말이냐? 비열이 큰 녀석이 누구냐? 비열이 큰 물질. 비열인데 이 버열 같이 느껴지네. 에? 비열이야, 비열. 다시. 자, 그러면 비열이 큰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물이야. 물이 1이고요. 나머지는 뭐 0점대. 물을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모범 답안도 역시 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이용해서 찜질팩 넣고 우리가 찜질하는 이유는 물의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공부했던 열과 우리 생활, 우리 주변에 있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열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한번 선생님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